손을 이재명 대표 손을 번쩍 들어주잖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40분간 비공개 회담하고 나와서 손을 번쩍 들리면서 무슨 의미예요? 김경수, 김동연 끝났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하고 손잡지 김경수, 김동연하고 손잡기 어려울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응답 조사는 뭐냐면 ARS야. ARS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ARS는 아니 ARS 답하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잖아. 그렇죠. 이걸 뭐 고관여다 어쩌다는데 ARS는 정치적인 적극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관여라고 정치적인 적극성이 있다. 그러면 ARS에서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다는 것은 그 정당이 그 조사에서는 적어도 그 추세에서는 정치적 적극성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투표 적극성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총선 때 한국 갤럽을 보라니까 지지율은 별로 차이가 안 나지. 그런데 선거는 압승을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은 안 먹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대선은 지지율이 확실하게 전화 면접 조사까지도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민주당 이야기를 했으니까 민주당이 지금은 위기인 거야. 왜 위기냐? 아니 총선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이게 일종의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막 이제 총선 민심 생각하면은 막 대통령 탄핵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청문회도 다 통과시켜야 될 것 같고 뭐 온갖 걸 다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의 민심은 이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돼.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 지지율이 뭐 조사 기간에 따라서는 뭐 40%대 안정적인 뭐 흐름을 유지하기도 하고 뭐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조사 기간이 많고 결과도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추세가 어떻다 이렇게 진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민주당 지지율 경향이 좀 어떻다고 좀 종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의 지지율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위기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도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다. 희희낙낙할 상황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들 이제 분석을 하면서 자동응답 조사는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갤럽이나 MBS 면접원이 직접 말을 하는 전화 면접 조사는 두 당이 비스무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뭐 정치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거는 어느 게 정확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그냥 차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좀 평균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냥 평균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마 이제 면접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왜냐면 아니 우리 구앵커한테 또는 신앵커한테 물어볼 때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볼 때 나는 죽어도 민주당이에요. 나는 죽어도 국민의힘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죽어도 조국혁신당이에요. 막 말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을까?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문화가 가족의 정치 문화가 굉장히 풀뿌리 문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미국 사람들한테 정치 성향이 뭐냐 물어보면 미국에 갔다 온 우리 구앵커는 알겠죠. 데모크라시다. 또는 자기는 공화당이나 레퍼블리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뭐냐? 우리 한국은 뭐냐면 집단 떼거리성 정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특정 당이 이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영남 호남이 확 나눠지네. 그죠? 30년 전에는 40년 전에는 근데 어느 때는 또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확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영호남으로 나눠지다가 어느 날 충청도에서 여론은 호랑이 같아요. 아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JP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또 한때는 호남에서는
DJ 다음에는 또 떨어지는 낙엽에도 마음이 싱쿵생쿵한 또 이낙연 전 대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분은 묵직하잖아요. 묵직해, 너무 묵직해. 어떨 때는 더 가라앉잖아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낙연 말했습니다. 그러면 더 내려앉아.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뚜렷한 정치 성향의 구분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싫어서 나는 국민의힘, 윤석열 싫어서 나는 민주당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많죠 그런 사람들. 근데 자동응답 조사는 뭐냐면 ARS야. ARS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ARS는 아니 ARS 답하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잖아. 그렇죠. 이걸 뭐 고관여다 어쩌다는데 고관여층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정치적인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 고관여층이겠죠. 그렇죠. 정치적인 민도가 높고. 근데 그게 아니라 ARS는 정치적인 적극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관여라고 정치적인 적극성이 있다. 그러면 ARS에서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다는 것은 그 정당이 그 조사에서는 적어도 그 추세에서는 정치적 적극성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정치적 적극성을 정치적을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투표 적극성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총선 때 한국 갤럽을 보라니까 지지율은 별로 차이가 안 나지. 그런데 선거는 압승을 하잖아. 그렇잖아요. 네. 왜?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니까 한 명이라도 더 투표를 하면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적극성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더군다나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적극성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이 전화할 때는 이야기를 하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면 뭐 싫은데 그래도 국민의힘 갈까 뭐 이러면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호남에서 전화를 받았다. 정치빨이 이인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뭐 이러면서 그래도 내는 우리 저기 DJ 김대중 선생님을 그렇게럼 좋아했단 말인데 이러면서 그래도 민주당 아니겠어요? 이러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응답하고 투표소에 직접 가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딱 낮으면 우리 구앵커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전통적인 보수 지지 유권자다. 네네. 투표하러 갈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이제 딸이 투표하는 날이에요. 뭐 사전 투표하는 주말 됐으니까. 아빠, 우리 여행가 그러면 가뜩이나 좀 별 내키지도 않은데 여행 가겠어요? 투표하겠어요? 여행 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응답 조사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동응답이 그래도 좋게 나오는 정당이 투표를 생각하면 기분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지금 또 차기 정치 지도자를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보다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총선이나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만 해도 투표 적극성이 영향을 줘.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 중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거는 뭐 내가 뭐 무조건 가야 되는 선거가 뭐가 있어요? 대선. 대선이잖아. 그러니까 대선은 안 먹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대선은 지지율이 확실하게 전화 면접 조사까지도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네. 이해됐죠? 네네네. 왜냐하면 대선은 거의 다 나가버리니까. 이거는 적극성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일단 대선은 10명 중에서 8명 가까이가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표율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민주당 이야기를 했으니까 민주당이 지금은 위기인 거야. 왜 위기냐? 아니 총선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이게 일종의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의 결과와 지금의 민심과는 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라냐면 지금 특히 이제 조국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억수로 고맙습니다. 막 뭐 서울대에서 강의할 때는 사투리를 안 썼어. 서울 남자예요. 조국이 이제 막 억수로 미치겠지. 치아프라마 막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총선 때하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율이 높으면 지지율이 안 높죠. 네. 그러니까 총선은 그 투표 적극성.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가 다 나갔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겠지. 근데 이제 적극적인 풀이 죽은 거야. 투표를 해야 되는데 막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일 나와서 막 59분인가를 이야기하죠. 막 그때 막 난리가 났죠. 막 뭐 TV에 막 물잔 던지고 막 난리가. 지금 총선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막 TV에 사람들이 뭔가 큰 게 나오나 싶어가지고 59분을 묶여버렸잖아요. 여당은 운동도 못하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총선 결과만 놓고서 192석이니까 개혁신당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총선 민심 생각하면은 막 대통령 탄핵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청문회도 다 통과시켜야 될 것 같고 뭐 온갖 걸 다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의 민심은 이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돼. 그게 일반적인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자동응답 조사가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제가 자동응답 조사하는 데서 막 고소 고발이 들어와. 네네네. 예전에 내가 또 네네. 참고인 조사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사실은 위기죠. 그 위기감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난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네. 전 대통령도 대통령. 예. 지금 위기야. 어쨌거나 간에. 네. 왜냐하면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전 사위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사위였어요. 네네네. 2018년에 7월달 특혜 채용 의혹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네네네. 누가 들어보면 여하튼간에 지금 현직의 대통령이 있는데 사위가 딸의 남편이 무슨 전무로 채용됐다 이러면 우리 왜 그 기억나잖아요. 왜 문재인 정부 때 또 뭐 인천공항공사인가 왜 네. 채용 기억나잖아요. 예. 그때 왜 무슨 새로 뭐 경호직을 뽑는데 뭐 이렇게 좀 혜택이 같은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왜 기회가 무겁네 이게 이게 뭐 이런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기가 된 거예요. 지금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네네네. 그냥 단순히 정치 공세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론을 데이터를 잘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럴 때 누가 큰 천군만마 만약에 이렇게 그냥 몰렸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허허 어이구 위기예요 이러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부 게시판에는 그런 글이 올라왔다 그러죠. 선을 그어라. 근데 기억나죠, 그죠? 뭐 시위도 한다고 탈당. 그러니까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네. 비호감 여론도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얘가 아니지 이러면서 딱 내려가서 딱 40분간 비공개회담을 하니까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단독으로 그렇게 팔을 들어준 적이 있나요? 없죠. 근데 딱 손을 잡고 아니 손 잡기 싫어요. 딱 손을 딱 들어줘. 쫙 하면서 그 사진을 이번에 이 만면의 미소를 맞아요. 엄청 아니, 확인이 그거는 됐죠. 네. 그 미소를 하도 이 정치판에 35년간 분석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봐왔지만 그런 만면의 미소를 공식적인 자리에 처음 봐요. 그 정도니까. 완전 웃는 게 마치 그 전원일기 체불함에 파한대소야. 아, 네. 그러니까
위기와 위기에 뭐 이재명 대표도 어찌 보면 이제 뭐 우리가 방송 시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니니까 이재명 대표도 10월 뭐 위기설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게 뭐 했는데. 실질적인 네. 위기냐 아니냐는 네. 떠나서 그러면은 이렇게 친문 친명이 결합되는 것이고 그걸 또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또 효과를 보는 거예요. 막 뭐 이게 방탄이냐 뭐냐 뭐 방탄 빌드업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네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욕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여하튼 이재명 대표도 그 효과를 누리죠. 또 한편으로는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약간 김동연 지사가 삐딱선을 타잖아요. 네네. 3프로 TV에 나간 게 7일 날이야. 네네네. 9월 7일 날 나가서 김동연 지사는 약간 말할 때 그런다 하잖아. 글쎄 그게 우리 경제에서 어떻게 뭐 가능할지 어떨지 글쎄 뭐 이게 약간 얼버무려 버려요. 그냥 뭐 못마땅한 거지. 20만 원 말도 안 된다. 그게 무슨 전 국민한테 주냐 이거잖아. 네. 한 씹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살짝 문재인 정부까지 한 번 더 씹어줘. 자기가 부총리로 있었으면서 2020년에 그때 지원한 것도 좀 뭐 효과가 있겠어 이런 식이었어. 네. 그런데 김동연 지사 쪽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이 많이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른바 신삼김을 이야기할 때 김경수, 김동연 또 누구예요? 김부겸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파괴력으로 따지면 현직에 있는 김동연 또 돌아올 또 김경수 네. 전 지사가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이잖아.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앞으로 정치판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제일 큰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크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지.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현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일날 만났죠. 이른바 문명 만남인지 명문 만남인지 네, 이재명, 네. 문재인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루 전날 7일날 김동연 지사가 삐딱선을 탔잖아요. 그런데 그 김동연 지사 쪽에 문재인 정부 이른바 친문 인사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네. 8일날 딱 만나서 펜을 좀 내려봐요. 옷에 묻을 수가 있어요. 손을 이재명 대표 손을 번쩍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40분간 비공개 회담하고 나와서 손을 번쩍 들리면서 무슨 의미예요? 김경수, 김동연 끝났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하고 손잡지 김경수, 김동연하고 손잡기 어려울 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뭐 검찰 수사하는 거야. 그건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법은 법이고 여론인데 여론은 상대적인 거잖아. 네. 이재명 대표가 뭐가 선고가 내려지고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일마다 족족